안녕하세요. 족보 족집게 강의입니다. 제 책에 있는 내용을 아주 시험에 나오는 것만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네, 프리엠텍스 크레딧 이 한국말로 써져 있는데요. 자세히 읽어보시려면 화면을 좀 정지시켜 놓고 읽어보시고요. 모든 국민이 이제 의료보험을 들겠죠. 오바마 대통령이.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정부보험 들고, 부자들은 자체적으로 의료보험 들고, 이 중간, 실질적으로 이제 연방 포버티 라인이라 해서 소득이 일정 금액 되는 중간에 있는 그런 중단층이죠. 중단층, 저소득층, 중단층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의료보험료를 보조를 해주죠. 그런 법이 오바마케어 법이죠. 그래서 일단 올해 예상되는 소득 기준으로 보조를 받았다가 나중에 연말에 계산해 봐서 소득과 비교해서 보조가 너무 많이 받았으면 토해내는 거고, 덜 받았으면 더 나중에 보조를 받는 거고, 보조받는 것이 프리미엄 텍스 크레딧이라고 합니다. 이건 세액 공제 혜택, 세액 공제죠. 텍스 크레딧 형태로 돈을 타먹게 되는데요. 보조를 덜 받아왔을 때, 보험을 아예 안 들었을 때 그동안 페널티가 매겨졌었는데요. 의료보험이 전혀 없었을 때, 정보보험도 없고, 정부보험, 그리고 개인적인 보험 등 것도 없고, 보조받았던 보험도 없고, 전혀 보험이 안 들었을 때, 그걸 이센셜 미니멈 커버리지라고 그러죠. 이센셜 미니멈 커버리지가 안 돼 있었을 때, 페널티를 냈었는데, 2018년부터는 그 페널티가 없어졌죠. 그런 내용이 여기 써 있고요. 엘리지빌리티, 이 프리미엄 텍스밖에 안 요구 조건을 시험에 물어보죠. 마켓플레이스라는 게 그 오바마케어를 구입하는 보험 창구예요. 일반 보험회사에서 다 이 창구를 운영하는데, 메이저 보험회사에서 이 창구를 통해서 보험을 사야 되고, 회사보험이나 정부보험에 가입할 자격이 안 돼야 돼요. 아까 말했던 그 포버티 라인이 가난 수준이죠. 연방 빈곤 수준, 연방 포버티 라인이 100%부터 400%인 사이만 보조를 받게 되고요. 크레딧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따로따로 보감이 크레딧 못 받게 되고, 다른 데는 디펜던트가 아니어야 되고, 이런 요구 조건은 시험에 가끔 물어보죠. 이제 그 보험료를 보조를 해주는데, 보조금 산정 기준이 되는 그 보험 플랜이 뭐냐라고 시험에 묻기도 합니다. 그 산정 기준이 되는 벤치마크 플랜이 세컨 로이스 코 실버 플랜이라 해서 일반 보험 플랜이에요. 그 보험의 세컨 로이스 코 실버 플랜을 기준으로 보조금이 산정이 되고요. 이 내용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고, 또 요즘 페널티 안 내는데, 그렇다면 시험도 안 나와야 되는데, 2019년 시험에도 이게 나오더라고요. 보험 안 들었을 때 페널티 안 내는 면제 기준, 당연히 이제 페널티 안 내니까 면제 기준은 없어졌겠지만 시험에는 계속 나오기 때문에 언급을 합니다. 그 중에 마켓플레이스 그랜티드 익젬션이라 해서 보험회사로부터 아예 승인을 받는 거예요. 보험을 안 들어도 페널티 안 내도록. 이런 게 바로 어느 경우냐고 시험에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멤버 레포나 릴리어스 오더, 릴리어스 섹션이죠. 그 릴리언이 object 보험에 양심적 거부를 하는 거죠. 종교적 양심 거부에서 보험을 안 드는 경우에 페널티 안 내준다. 이게 마켓 그랜트 익셈션입니다. 이걸 답으로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고요. 오바마케어를 운영하려면 정부 국민들한테 보조금을 줘야 되는데, 의료보험료 보조금,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오바마케어 생기면서 생긴 세금들입니다. 새로 생긴 세금이네요. Net Investment Income Tax라 해서 3.8%를 내게 되는데, 2%에 알고 계셔야 되고, 3.8%, 두 개 중에 적은 것에 3.8%죠. Net Investment Income이나 소득이 이 수준 이상인 금액. 따라서 소득이 20만 불, 12만 5천 불, 20만 불이 안 되면은, 이거 넘는 금액이 없으면은 이 둘 중에 적은 것이 3.8%니까 이 세금이 안 나오겠죠. 다시 말해서 최소한 소득이 이런 금액 이상인 사람으로서 정확하게 이제
뭐 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이죠. 그것이 이런 금액 이상으로서 투자 소득이 있는 경우 둘 중에 적은 것에 3.8%를 net invest income tax라는 걸로 내게 됩니다. 부자들이죠. 부자들이 투자 소득이 있었을 때. 3번에 이 additional medical tax도 일반적인 메디컬 텍스는 1.45%를 내거든요. 1.45%지. 그런데 이제 소득이 20만 불 넣으면은 0.9%를 추가로 더 냅니다. 조인트를 했을 때는 25만 불, 메디파잉 셀프 했을 때 12만 5천 이렇게 써 있는데, 일단 종업원이라면 웨이지에서는 무조건 20만 불 넣으면 무조건 0.9%를 더 냅니다. 20만 불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나중에 세금 부과할 때 이제 전체 조인트를 하게 되면 20만 불까지 안 내도 되고, 안 내도 되는데 냈었다 그러면 리펀드 받게 될 거고요. 셀프 하는 경우 12만 5천 불 넘었을 때 얘기를. 싱글인 경우 20만 불이에요. 그 넘는 금액에 0.9%를 추가로 메디컬 텍스를 내는 거다. 메디컬 텍스 내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세한 내용을 공부하고 싶으면 최종 정리 목적으로 이 족주계 강의를 하는 거고요. 자세한 내용은 이제 교재 풀 페이지로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요약한 내용이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오늘 저한테 어떤 분 연락 온 내용이 있네요. 그 내용을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네, 길정숙 여사님이라고요. 네, 버지니아에서 공부하셨던 분인데, 나이가 73세 여자분이에요. 옛날에는 할머니라고 그랬죠. 네, 아주머니께서. 11월 달에 파트 1 오늘 11월 15일 날 파트 2 시험 합격하고 저한테 보내온 합격 통지서죠. 파트3는 이제 12월 28일에 볼 거라고 하는 거고, 11월 15일 날 파트2를 봤는데요. 그 전에 나한테 왔던 문자도 있었죠. 파트 1 합격했을 때 오늘 시험 봤습니다. 그 전에 파트 1 시험 보고 파트 2는 내년으로 미룰 거라 해놓고 안 하셨는데 오늘 이번에 11월 달에 보셨네요. 그래서 올해 연세가 내가 70세 넘은 것 같아서 넘으셨냐. 글을 잘못했지. 한글 실력이 너무 없죠. 73세 지났습니다. 73세 되신 이분도 파토만 하고 2를 붙고 이제 12월 28일 날 넉넉하게 시간 잡아서 파스를 본다고 합니다. 오늘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시험 합격했던 이야기 좀 해볼게요. 네, 이분도 버지니아에서 재택 공부로 혼자서 공부하시는 분이에요. 장 교수님, 이기호입니다. 오늘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장 교수님과의 좋은 책과 훌륭한 강의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80세 생일입니다. 남자분입니다. 80세 생일에 파트 1 시험 붙었다는 거고요. 파트 2 준비를 하고 있는데 파트 2 붙었다는 소식도 바로 들려왔죠. 파트 2, 장 교수님 오래간만입니다. 10월 20일 날 연락하셨네요. 2019년이죠. 버지니아 페어팩스 이기호입니다. 파트 2 시험 합격했습니다. 파트3 또 공부하고 있다고요.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 73세 아주머니, 80세 아저씨, 할아버지 아니고, 또 한 분 더 볼까요? 더 고령이신 분. 이분이죠. 82세, 이태호 씨. 이분이, 제 강의 듣고 이분은 정말요. 한쪽 눈은 골프공 맞아서 시력이 좋지 않고, 한쪽은 병정성 앞두고 있다 하셨는데, 이분은 제 수업을 들었던 분인데요. LA 쪽에서. 거의 눈이 안 보이셔가지고 책을 못 보시고, 거의 귀로 들으시고, 집에 가서 책을 간신히 보고 공부하시고, 그래서 82세에도 합격하시렇게 대단하신 분들 많습니다. 73세, 80세, 82세, 82세 이분이 최고령 합격자고요. 나이 보통 제 세무사 공부하신 분들 대부분의 연령이요.
40대, 50대예요. 그러니까 40대, 50대 이분에 비하면 아주 젊은 거죠. 30살이 어디잖아요? 그럼 50대 30살이 젊었다니 20대란 얘기예요. 지금 50대 되신 분들 3년 전이면 20대잖아요. 이분 3년 후 38세죠. 그러니까 아직 50대 공부하신 분도 아주 젊은 거예요. 정말 젊은 거예요. 자신감 가지고 공부하시고 미국 시험이라는 게 떨어뜨리려고 내는 시험이 아니고요. 언젠가 다 붙도록 만든 시험이 미국 시험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제가 이 라이선스에 대해서 오늘 또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미국의 라이선스도 그렇고요. 한국의 라이선스도 그렇고요. 어떤 라이선스가 옛날에 60년대, 70년대처럼 라이선스에서 옛날에 70년대는 라이선스 받아서 남한테 빌려주기도 하고 라이선스 있으면 어디 취업이 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세월이 많이 흘렸잖아요. 요즘은 라이선스는 그 라이선스 가지고 있다고 해서 누가 모셔가는 거 절대 아니고요. 라이선스라는 건 그 계통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는 거예요. 내가 이 라이선스가 있으니까 그쪽에 일을 할 수 있는 기본을 갖추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고 거기서 경쟁을 하는 거예요. 모든 라이선스 다 그래요. 변호사 라이선스도 그렇고 CPA 라이선스도 그렇고요. 네, 뭐 EA 라이선스도 그렇고 어떤 라이선스든 간에 그 라이선스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런 쪽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본을 갖추는 겁니다.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경쟁을 해야 되고요. 실력을 갖고야 되고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라이선스 공부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